온라인 영업에서는 크롬에 이거를 꼭 좀 설치하실 것을 영업 어떻게 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할 수 있냐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영업 어떻게 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할 수 있냐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제 주변에 누가 영업을 잘할까? 특히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영업을 잘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와디즈에서 PD로 계시는 임사이트님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에서 지금 PD로 재직하고 있는 임무중이라고 합니다. 임사이트라는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콜드메일링 하면 진짜 두려운 생각부터 나거든요. 근데 일단은 프리랜서 분들이 막 인맥이 항상 빵빵한 분들이 있지만은 않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영업이에요. 근데 이제 임사이트님은 대외 활동 외에도 이제 에이전시도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네. 그동안 뭔가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던 그런 본특의 영업맨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본래 영업을 잘 하시는 편이셨는지. 처음 1년은 영업을 잘 못했고 지금은 굉장히 좀 영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영업을 업으로 삼는 지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뭐 대외 활동이나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살짝 간만 봤던 거죠. 사실 영업은 많이 깨지면서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었다. 가 맞는 것 같고요. 영업을 잘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지금은 요령과 좀 방법들을 터득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네. 제가 좀 영업을 알려드리려고 네. 나왔고요. 네. 아니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설득력도 좋으셔가지고 되게 제안 성공률이 높은 편이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임사이트님도 거절을 당하신 적이 있는 건지. 거절은 매일 당합니다. 거절은 안 당할 수 없고요. 영업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절당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러한 방법들을 조금씩 체득해 나가면서 지금은 꽤나 확률을 낮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의 본질을 아는 것 같아요. 영업이라는 건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줘서 딜을 메이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영업 관계자분들께서 상대의 필요는 생각하지 않고 하려고만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필요하지 않은 걸 내가 억지로 설득한다고 해서 영업을 성사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당장에 만약에 니즈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물러섰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다시금 제안하는 것도 영업의 스킬인데 제가 영업을 잘 못했을 때만 해도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중에 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는 게 그게 좀 영업의 초짜들이 저지르는 실수이자 그 좀 많은 해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라는 건 결국에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상대가 비용을 지불하고 나에게 마음을 열기만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결국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뭐 자료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고 영업으로서만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사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영업을 당해봤었던 그런 경험들을 좀 살려보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저도 인스타로 간혹 가다가 체험을 해보겠냐, 이거 써보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뭐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은 해보라고? 근데 그리고 이제 영업을 받는 사람은 이게 사실 필요가 있었던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소거점을 알려주면 설득이 되겠다라는 거를 약간 좀 친절하게 떠먹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일단 이 사이트 들어가보세요 이렇게 온 적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 사이트 들어가서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너무 공감이 됐었어요. PD님 지금 뭔가 와디즈 일 하시면서도 영업하실 일이 특별히 더 많잖아요. 와디즈에서 잘 될 것 같은 그런 브랜드들을 이제 찾고 그리고 이제 가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펀딩 성공시키는 것까지 하는데 이제 보통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으시고 근데 그리고 컨택을 어떻게 하시는지. 영업을 할 때 내 기존의 파이프라인과 거래처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점프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인들에게 소싱과 디깅 그리고 컨택은 약간 숙명과도 같은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와디즈 메일로 보낸 메일 수만 5,000통이 넘더라고요. 5,000통이 모두 한 개의 메이커한테 보낸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뿌린 거거든요. 너무 한 팀에만 집중하지 않고 최대한 좀 씨를 뿌리는 작업도 하고 그 씨를 뿌렸으면 그 수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케어한다거나 혹은 뭔가 맞아. 추가적인 정보를 안내한다거나 나 아직 있다. 맞아. 네, 까먹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작업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실 섭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그 알게박스라고 플레이모빌이라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텐데 이제 레고 같은 그런 장난감을 이제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근데 거기도 이제 직접 가셔서 섭외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했었던 건지. 일단 IQ박스에서 취급하는 플레이모빌 브랜드가 제가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고 완구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키덜트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라서 언젠가 와디즈에서 이 시장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연락이 닿았던 곳이 IQ박스였고 근데 해당 팀이 사무실이 하남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니까 2시간이 좀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멀었어요. 진짜 먼 길인데 제가 한번 가야 뭔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저 이전에도 다양한 분들이 컨택을 했고 소통이 오간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뭔가 가면 해결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느낌이 촉이 올 때가 있거든요. 뭔가 한번 가서 꺾으면 이게 뭔가 풀리겠다 싶어서 바로 미팅을 잡았고 그때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고 지금까지 저랑 한 3번 정도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매출도 1억 넘게 냈죠. 그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도 영업의 효율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항상 하진 않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재고 따지지 않고 방문을 하든 중간에서 만나든 제가 기획안을 써서 가든 최대한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도 최근에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서 좀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계약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보냈는데 안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오프라인으로 한번 미팅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서 실제로 미팅을 한 후에 지금 10개월 계약 연장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모든 미팅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콜드메일링은 진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100건을 보냈는데 20% 전환율로 답장이 20명이 왔어. 근데 다 미팅 요청을 해. 근데 아직 성사가 될지 몰라. 그런 입장에서 다 미팅을 가는 건 조금 시간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실수를 진짜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약간 이게 무슨 제품인지도 모르고 약간 우리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 경적도 모르는데 근데 일단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와디즈도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초짜 때는 그런 구분 없이 일단 미팅을 다 잡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사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미팅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도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하셨던 영업법들 중에서 제일 뭔가 효과적이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까요? 온라인 영업에서는 크롬에 스트릭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이거를 꼭 좀 설치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가 이 스트릭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대가 내 메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읽었다면 언제 읽었는지 몇 번 읽었는지 어디에서 읽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보내고 있는 메일이 잘못된 메일일 수도 있고 상대가 지금 활용하지 않는 좀 비활성화된 메일 주소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부서로 전달이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트릭을 통해서 먼저 이 메일의 좀 유효성을 판단을 하는 편이고 또 상대가 만약에 이 메일을
여러 차례 읽었다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겠죠. 또 읽은 장소가 좀 다르게 나와 있다면 이 메일이 다양한 담당자에게 공유가 돼서 서로 공유해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대충 이 시간과 장소를 보면은 한 사람이 읽었는지 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돌려보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회신의 빈도수가 작거나 좀 여러 장소에서 읽은 팀이 있다면 그 팀은 전화를 한번 합니다. 내가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읽었느냐, 미팅을 한 번 하고 싶다라고 쐐기를 박는 거죠. 이렇게 영업했을 때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오, 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내가 여러 차례 메일을 발송했음에도 네. 그 수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도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 메일 주소가 맞냐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그 메일이 쓰지 않는 메일이다 라고 답변이 와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홈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높은 확률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 네, 뭐 개인정보 이런 메일일 수도 있고 혹은 마케팅이나 영업부서에 전달이 될 수가 없는 메일 주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 혹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네. 그 프로필에 메일이 나와 있는 브랜드가 꽤나 많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메일 주소는 마케팅 담당자나 대행사에서 쓰는 메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유효한 메일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스트릭을 통해서 메일을 좀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랜서들이 보통은 이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아는데 누가 우리가 필요할지 또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이제 답장을 해주고 또는 이제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지를 뭔가 애초부터 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온라인에서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 같은데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될 거예요. 오히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누가 내 서비스를 필요로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보다 아직 내가 영업력이 부족하고 클라이언트 수가 적은 입장이라면 이 사람은 내 서비스가 필요할 거니까 내가 공을 들여야지가 아니라 최대한 좀 많이 뿌리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저는 효율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효율화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좀 더 갖추고 나서 반응이 온 다음에 네, 조금 더 사람들이 애초에 만나고 싶어하고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그때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내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생기면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너무 효율화를 쫓는 것보다는 정말 좀 무직하게 한우물을 파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많이 보내보라. 제 경우로 말씀드려도 지금은 제가 메일을 10개 보내면 서너 개가 답장이 와요. 그 이유는 제 메일 안에 자신감도 들어있고 제 포트폴리오도 들어있고 사실은 저를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와디즈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100개를 뿌리면 서너 명이 회신 올 거를 각오하고 메일을 보냈었어요. 내가 이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만 잘 알리면 무조건 나랑 일을 하고 싶어 하겠지 라고 잘못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벗어던지고 더 뿌리는 수를 늘려보면 거기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굳이 효율을 해보자면 아무튼 클릭률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제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제목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간결하게 적고 있고요. 네. 다만 제목이나 메일의 도입부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와디즈잖아요. 프리더 마케터스가 있어요. 와디즈 언더바 프리더 마케터스처럼 내가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을 했다는 것도 제목에서부터 보여주고 네. 가장 도입부에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메일을 작성한다는 내용을 최소한 한 줄 정도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보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제품을 원한다 그리고 당신들과 어떤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는 내용을 적기도 하고요. 딱 제품을 특정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내가 네네.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일을 받아본 입장에서도
제가 최소한의 리서치와 네. 조사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결국에 영업사원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메일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냐면은,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나는 당신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내 포트폴리오는 이렇고 내 인스타그램은 이거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를 드러내는 거죠. 당신이 와디즈를 하는 게 아니라 이무중이라는 사람이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신뢰도도 확실히 빌딩이 되게. 그렇죠. 이 영업을 하고 미팅을 함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와디즈가 아니라 저를 보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설득의 과정이 더 수월하죠. 제가 설득되어 있으면 제가 재직하는 와디즈를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좀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뵙게 되는 분들은 아무튼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쵸. 누군지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득을 하려면 최대한 이제 열고 다 까고 다가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네요. 맞아요. 요거까지 밝히면 안 되는데 너무 밝혀주세요. 영업비밀이라서. 밝혀주세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프리랜서 특히 마케터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꿀팁이다 진짜. 이렇게 해서 이 팀까지 성사가 안 됐던 팀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거까지 밝히면 안 되는데 너무 밝혀주세요. 영업비밀이라서. 밝혀주세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프리랜서 특히 마케터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꿀팁이다 진짜. 이렇게 해서 이 팀까지 성사가 안 됐던 팀들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꿀팁이에요 진짜. 와 이거는-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늘 풀어주시는 게 많아가지고 정말. 이거는 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그럼 오프라인에서는 뭐 특별히 좋은 방법이 있나요? 오프라인이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오. 오프라인 영업처는 박람회나 전시회가 대표적이죠. 코엑스나 뭐 세텍이나 킨텍스 등등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한 가지의 팁을 드리면 보통 박람회가 3일 정도가 열려요. 금, 토일이 많거든요. 근데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열리는 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사람이 그만큼 적겠죠. 네. 다만 이날은 프레스데이가 많아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나 좀 언론사들에서 방문을 하는 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가 방문을 했을 때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꿀팁이다 진짜. 그리고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는 나한테 좀 더 시간을 할애할 확률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람회를 저만 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와디즈에서도 저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분들께서도 방문을 하실 텐데, 제가 매번 먼저 가잖아요. 그럼 다른 동료 PD분들한테 내가 거기 갔었는데 이미 다른 PD님께서 왔다 갔다 하더라 라고 전달을 받을 때도 많고, 제가 꾸리고 온 곳들에서 네. 저 말고 다른 분들께도 연락을 받았을 텐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박람회가 딱 오픈을 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오픈에 맞춰서 방문을 합니다. 너무 좋다. 11시에 오픈을 하면은 한 10시 반쯤 여유롭게 가서 커피 마시다가 11시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때는 저 말고 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저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사람 많을 때 가면 한 6시간 걸릴 게 사람 없을 때 가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때 쭈르륵 돌고 인사도 좀 드리고 가능하다면 가벼운 미팅도 진행을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전 이미 2시간 만에 얻어갈 걸 다 얻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저 이후에 방문하신 분들은 얼마나 시간을 들이든 이미 제가 다녀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를 내실 수 없을 거고. 네. 그래서 온라인 소식만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알고리즘도 내가 봤던 거 위주로 띄워주고, 광고 같은 경우도 결국에 태우는 팀들만 태우고, 진흙 속의 진주 같은 팀들은 광고를 잘 못 태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정말 알짜배기 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팀들은 박람회에 가면 다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소싱을 하고 내가 동향을 파악하고 메이저한 팀들을 공부할 필요는 있겠지만 오프라인 소싱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박람회를 간다는 건 전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프리랜서 특히 마케터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이제 보통 부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나 마케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카페쇼라 그러면 카페 마케팅을 뭐 담당을 하는 이제 에이전시를 하는데 또는 이제 뭐 프리랜서인데 혹시 뭐 마케팅 서비스 관심 있나 해서 이제 그 뭐 연락 드리고 있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 가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까지 밝히면 안 되는데 너무 밝혀주세요. 영업비밀이라서 밝혀주세요. 네. 박람회도 그냥 방문하는 것보다 내가 가겠다라고 티를 내고 가는 게 오. 타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오, 진짜 개꿀팁이다, 진짜. 이게 뭐냐면은 보통 전주쯤 되면은 부스 배치도가 온라인에 떠요. 그러면은 입점하는 브랜드 리스트도 나와 있고 그들이 어떤 제품으로 입점을 하는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배치도를 쭉 보고 마음에 드는 곳들은 메일을 먼저 보내놔요. 그 다음에 부스에 방문을 해서 내가 메일을 보냈던 사람이다. 와, 너무 좋다. 확인을 했느냐라고 하면 2번 노출이 읽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고마워하고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미팅이 성사가 되는 거죠. 읽지 않은 분들도 읽어보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방문을 한 성의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방문을 하면 이분들이 저를 기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혹은 현장에서 내가 설득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달을 하려면 미리 메일을 보내놓고 방문하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고 저는 부스를 방문한 이후에도 그날 밤이나 혹은 이 박람회 기간 동안에 바쁠 거잖아요. 그래서 마칠 때 즈음으로 내가 방문했던 사람이다라고 메일을 한번 다시 보내요. 먼저 메일링을 하고 현장에서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 쐐기를 박는 거죠. 와. 이렇게 해서 미팅까지 성사가 안 됐던 팀들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왔다. 그리고 정말 많은 리서치를 했고 성의를 보이는 거죠. 진심인 거죠. 진심을 보이고 성의를 보이고 내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은 이건 당장이 아니어도 언젠간 돌아옵니다. 네, 맞아요. 너무 꿀팁이에요, 진짜. 와,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오늘 풀어주시는 게 많아가지고, 정말. 이거는 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급하게 좀 풀었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대단한데. 그러면 그렇게 미팅까지 갔어요. 근데 그럼 미팅에 가서 일단은 뭔가 프레젠스도 있겠지만 설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미팅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 미팅은 제가 전달하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이 상대방의 니즈를 빠르게 포착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팅에서 타율을 높이는 좀 팁이 있다면 질문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오. 제가 좀 영업을 못하는 시기에는 제 스스로 정답을 정해놓고 나갔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막 PPT도 만들어서 나가고 제가 스크립트를 정해놓고 나가고 상대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얘기만 전하다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얘기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 이걸 제가 의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와디즈라고 한다면 와디즈를 하는 팀들은 이미 잘 팔고 있는 팀들도 있지만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스타트업들한테 잘 파는 팀의 기준을 갖다 대면 이건 부합하지가 않는 거죠. 반대로 잘 파는 팀들에게는 너무 브랜딩과 마케팅의 측면만 제시하면 이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잘 팔고 있는 팀이라 하더라도 어떤 팀들은 좀 팬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팀은 우리가 겉으로 잘 팔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을 수 있고 이 각자마다의 갈증과 니즈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초반부에 질문을 많이 던지고 저도 떡밥을 좀 뿌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기대하는 어떤 그 범주의 답변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저 스스로의 시나리오를 좀 그려놨죠. 네네네. 효율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시했을 때 지금은 대부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주는 게 영업에서 중요한 거죠. 그쵸. 여기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사전 질문을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가서 셀링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이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전 질문을 좀 뭐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제 카톡에서 미리 이제 뭐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냐던가, 아니면 최근에 뭐 한 마케팅 중에서 뭐 잘 된 게 뭐가 있냐, 뭐 또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최대한 질문으로 이제 유도를 해보고, 거기서 추가로 내가 이 기업에 대해 서칭, 또는 이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서칭을 해서 본인들이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니즈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같이 이제 서칭을 통해서 발굴을 해갖고 미팅을 가서 그거를 제시를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배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성의가 있고, 근데 그리고 마케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니까 훨씬 성사율과 그리고 신뢰도도 확실히 빌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튼 저희가 서칭, 그리고 컨택 능력, 설득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 뭔가 영업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인드셋이라는 게 영업은 강철 멘탈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실 거절당하는 상황도 많고, 그 하나하나에 너무 감정에 매몰돼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지속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절당하는 거를 빠르게 수용하고 이걸 오히려 내가 원동력 삼아서 더 잘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잡는 마음가짐도 필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효율화도 효율하지만 네. 일단 내가 리소스를 투입하는 만큼의 비례에서도 성과가 나는 게 영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업을 오래 했고 또 주변에 영업하는 동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승자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들이 시작은 느릴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더 꾸준하고 더 열심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제가 와디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금방 퇴사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저도 전에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만큼 제가 실적이 안 나왔고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고 지금의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때도 이제 포기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 순간도 있죠. 근데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어딜 가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1등 한번 찍어보고 나가자. 뭐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 마음가짐을 다 잡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컨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한 5천 개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니까 남들보다 개별 펀딩의 성과는 적었음에도 저는 그만큼 뿌려놓은 게 많고 버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좋은 성과로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하니까 저도 이제 요령을 터득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미팅에도 이제 투영이 되고 사람들이 저한테 매력도를 느끼고 맞아. 저도 그 성과와 제 애티튜드를 브랜딩하기 시작하고 이런 결과들이 점차 더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절대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요령있게 일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반대로 좀 전략 없이 좀 무작정 들이받는 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노력을 하니까 영업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독자분들도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실패를 아무튼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 실패라기보다는 거절을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절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셋 중 하나가, 이제 저의 노하우 중 하나는 약간 이게 운명이었다? 그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알쓸 신잡인가 어디 이제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신 걸 봤는데 약간 좀 그리스 로마 사람들처럼 마인드를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그냥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멍청인가 보다, 쓰레기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성적의 신이 나를 외면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편안하는 거예요. 일단 넘기고 다음 걸 해야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영업에 대한 이야기 이제 와디즈 1등 PD님, 인사이트님과 함께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랩업으로 영업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프리랜서 분들께 한마디 한다면? 영업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에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대신에 1년, 2년 후에도 영업을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라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어차피 실패하고 어차피 깨질 거라면 여러 가지 방법도 취해보고 또 나만의 스스로의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뭐 기록도 좀 해보고 하면서 다양하게 깨져보세요.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에 단단하게 해주는 거고 또 수많은 실패 속에서 작은 성공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성공들을 내가 어떻게 성공했었지 혹은 어떤 포인트를 좋아했었지를 모으다 보면 이게 나에 맞는 방식이 언젠가는 수립이 됩니다. 영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노력을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되다가도 안 되는 게 영업이고 안 되다가도 갑자기 확 잘 되는 게 또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시면 언젠가는 내가 점프업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네.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도 펀딩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짧게 그 우준 PD님 데리고 펀딩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화 에릭 닮으신 우준 PD님 모셔봤습니다. 오늘 좋아요와 구독 많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안녕. 몇 억대를 달성한 프로젝트도 많고 100%도 달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전체의 한 20-30%는 될 거예요. 되게 높네요. 내 주변 사람들부터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와디즈를 그냥 딱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제품을 어떻게든 팔아보려 했기 때문에 겪는 실패인 것 같아요. 이 텀블벅과 와디즈를 잘 구분하고 이 차이점을 알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해놓은 제품을 팔아야 할지가 아니라 애당초에 와디즈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해야지 그쪽으로 생각을 전환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같이 오픈한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 수를 모으면 1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그날 하루 동안에 우선 노출을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꿀팁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임PD님이랑 펀딩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프리랜서들이 요즘 펀딩을 자주 이용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펀딩을 많이 하시나요? 최근에 이북이나 클래스 이런 쪽이 많이 열리고 있죠. 지식 창업이 워낙에 좀 강세고 또 핫하다 보니까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본인들의 노하우를 담은 이제 좀 지식 창업 쪽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전자책이 정말 잘 됐어요. 전자책으로 몇 억대를 달성한 프로젝트도 많고 제일 잘 됐던 것들은 한 5, 6억 정도씩 할 정도로 되게 큰 시장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좀 메이저한 팀들이 들어와서 매출을 냈다면 올해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지식 창업 쪽으로 접근을 하고 계세요. 클래스가 잘 됐죠. 클래스도 오프라인 클래스보다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가 위주였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오프라인 팬미팅이나 강의 행사들도 열리고 있어요. 저희가 중개 채널로서 티켓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라든가 클래스도 지금 열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온라인이 좀 대세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서포터 분들께서 이 저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희는 클래스를 하거나 전자책을 하더라도 실제 대면을 해서 내가 코칭을 받아볼 수 있고 실제 이 사람에게 좀 레슨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오프라인 수강권이나 온라인 수강권이 좀 결합된 형태로 주로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와디즈 말고 이제 주변에 특히 뭐 출판이나 아니면 이제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텀블벅도 많이 이용하던데 이제 두 플랫폼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텀블벅과 와디즈를 잘 구분하고 이 차이점을 알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와디즈 소속이고 텀블벅의 데이터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좀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와디즈는 30대부터 50대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에요. 부모 세대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와디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반대로 텀블벅 같은 경우는 10대와 20대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고 성비로 치게 되면은 여성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성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주방용품이나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를 해도요 남성의 비율이 60%가 넘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남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와디즈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와디즈로 접근을 하실 거면
10대, 20대가 아니라 30대부터 50대 정도가 반응할 수 있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선호할 만한 그런 접근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 전자책을 예시로 든다면 취업이나 이직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면 선물복 쪽으로 나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고객들을 서포터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서포터들은 기능성이나 실용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랑 작업하실 때도 그런 내용들을 좀 맞아요. 위에 넣죠. 브랜딩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소장 가치나 네. 기능성이나 네. 그런 부분들이 집중한 기획을 취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게 좀 차이가 있고 반대로 텀블벅 같은 경우는 좀 더 브랜딩이라든가 네. 해당 플랫폼은 아티스트 분들이 좀 이용하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말 그대로의 팬덤을 저격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꼭 와디즈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해놓은 제품을 팔아야지가 아니라 애당초에 와디즈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해야지 쪽으로 요 생각을 전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야만 플랫폼의 타겟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 이들의 지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북류가 작년에 잘 됐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잘 됐던 카테고리나 주제가 있을까요? 와디즈에서 아무래도 부업에 대한 거예요. 연령대가 이제 직장을 취업한다거나 이제 와서 다른 직업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나이대잖아요.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부업에 대한 강의가 좀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유튜브라든가 해외 유튜브라든가 뭐 쿠팡 혹은 이모티콘을 그려서 수익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대체로 보면은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가 좀 수익화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프리랜서 분들도 사실은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냥 부업으로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게 사실 프리랜싱이라서 본인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진짜 그런 식으로 담아서 직장을 아직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최근에 전자책을 출판하시는 프리랜서나 기획자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은 주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저는 그걸 다 되게 좋은 접근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에 본인을 브랜딩하고 본인을 조금 더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펀딩을 이제 하겠다, 플랫폼도 정했다, 제품도 정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은 펀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완성 단계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책이라고 한다면 초고에서부터 심사를 볼 수가 있고 굿즈라고 한다면 샘플과 뭐 영수증 정도만 있어도 되지만 일반적인 제품들은 샘플이 있어야 되거든요. 워킹 샘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서 최소한의 걸 갖춰놓고 준비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스토리죠. 와디즈는 상세 페이지를 스토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토리를 좀 매력적으로 풀어내고 기획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 스토리 기획에 왜 심혈을 좀 기울이셔야 되냐면 와디즈는 높은 확률로 이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내가 뭐 전자책을 사야지 아니면 뭐 제품을 구매해야지 하고 쿠팡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플에 맨날 들어갔다가 뭐가 잘 되면 궁금해 들어가 보고 그게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읽어봤을 때 좀 재밌고 설득이 된다 라고 하면 충동적으로 집어나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색형 플랫폼이 아니라 발견형 플랫폼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내 제품을 발견한 시점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내 서비스와 제품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설득은 스토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가 그 도입부라고 하죠. 한 3에서 5초 안에 서포터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충분한 고민과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만큼의 스킬도 필요하고 벤치마킹도 필요할 거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기획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펀딩이 오픈 예정을 끝내고 실제 매출 기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날 하루 동안에 우선 노출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대를 해드리는 거죠. 이제 갓 오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리스트를 내려보시면은 고매출을 내는 게 있다가 갑자기 매출이 없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고매출로 넘어갈 거예요.
그 시점까지가 오늘 오픈한 프로젝트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끼리는 금액이 아니라 참여자 수에 따라서 노출이 돼요. 해석해보면은 오늘 프로젝트를 오픈했을 때 내가 같이 오픈한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 수를 모으면 1등이 된다는 거고 그 로직상 위에 위치할 테니까 발견될 확률과 모수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충동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고객의 수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단에 최대한 많은 사람 수를 모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픈 예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펀딩을 하려는 프리랜서 분들이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기억나는 이것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플랫폼에 대한 이해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와디즈도 보면은 100%도 달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전체의 한 20-30%는 될 거예요. 오, 되게 높네요. 근데 그들 중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제품들도 많아요. 이 제품은 와디즈가 아니라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나 혹은 뭐 공동 구매나 카카오 메이커스와 같은 다른 채널로 갔다면 충분히 잘 팔렸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이제 판매할 채널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하려는 노력 없이 와디즈를 그냥 딱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제품을 어떻게든 팔아보려 했기 때문에 겪는 실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정하기 전에 먼저 와디즈라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부터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와디즈가 아니더라도 텀블벅이 됐든 메이커스가 됐든 다른 플랫폼이 됐든 그 플랫폼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판매할 제품을 정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 펀딩이라는 건 후원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후원한다라는 건 내 주변 사람들부터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아까 제가 명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수가 내가 이미 유명한 상태가 아니라면 내 지인들과 동료들과 기존의 고객들과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내가 펀딩을 준비하고 오픈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아요. 초반에 폭발력을 좀 잃은 채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잘 될 것도 못 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잘 되는 게 나에게도 좋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네. 최대한 기록하고 최대한 주변에 티를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부터 설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펀딩을 운영하는 중간에도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기울여 보신다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진짜 예. 짧은 시간 안에 꿀팁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이런 꿀팁들 잘 활용하셔서 지금 프리랜서 분들도 사실 뭐 대행이나 외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너무 이렇게 수입원에 이제 의지를 하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일이 없어졌을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북이나 부가적인 매출 채널을 좀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펀딩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펀딩 성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임사이트님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아마 띄워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댓글로도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살펴봐 주시고 끝나고 이제 유튜브 시작하시나요? 유튜브는 오늘 해보니까 네. 당장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작은 이벤트도 하나 걸어볼까요? 그래요? 괜찮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펀딩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네. 제가 추첨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분께 뭐 저녁 시간에 좀 같이 커피하면서 오. 컨설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댓글로 밑에다가 그 펀딩 어떤 거를 진행을 하시고 싶은지를 간단히 이제 남겨주시면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인사이트님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뭐 추가적인 영업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한번 또 부를 수도 있고 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 그리고 재밌는 분 이렇게 불러서 인터뷰도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네. 안녕.